나오시니까 이 스튜디오에 그 빵의 향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꽉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우선 그 아드님께서 이번에 그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예. 메달을 수상하셨다고요. 예. 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의 수상에 대해서 아버님은 어떤 소감이십니까? 예, 무척 기쁘죠.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네. 우리 영훈이가 하는 것 같아서 네. 참 기쁘고요. 네. 또 저희 제각의 또 첫 메달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기능올림픽에서 제빵 분야가 생긴 것이 지난번이 처음이라고 예. 그러던데요? 이번이 두 번째고요. 아하. 예. 36회 때 이제 처음으로 있었습니까? 예. 네, 기능올림픽은 36회 때, 네. 이번에 38회 때인데요. 36회 때 몬트리올에서 네. 시범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종목이 아니었죠? 예, 예. 네. 그 다음에 37회 때는 한국에서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그러나 첫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간 사람이 없었나 보죠? 나갔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선수가. 선수가 나갔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빵 분야에서 메달을 받은 것은 우리 김영훈 군이 처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메달도 이제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전 동메달 땄습니다. 동메달. 예. 네. 그 빵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국에 비하면 참 짧은 역사인데 예. 한국인이 그 유럽이 본고장인 제빵 분야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뭐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기쁘고요. 네.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밀어주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다 감사하고 네. 그냥 좀 동메달이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금메달보다 값어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동메달이. 그렇군요. 지금 나이가 몇이십니까? 이제 23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뭐 30 이전에 금메달 받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습니다. 꼭 따야죠. 기능올림픽은 네. 나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연은 또 22세까지만 출전이 가능합니다. 아하. 예. 그럼 기능 올림픽 말고 뭐 제빵 그 대회는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가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예, 이제. 이번 대회가 가장 어려웠던 대회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빵 분야는 시합을 어떻게 합니까? 시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경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합은 보통 이제 4일간 시합을 하는데요. 아. 4일간 총 6종목을 가지고 경연을 합니다. 네. 예, 첫날은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전체적인 준비요? 어떤 뭐 이제 케이크 스폰지도 만들고 속 내용물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을 배합을 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재료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최 측에서 준비해 주는 것도 있고 네. 저희들이 특이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재료는 네.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 날은 2가지씩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네. 짧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뛰어다니면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몇 나라에서 몇 명이나 선수가 나왔습니까? 제빵 분야는. 이번에는 15나라에서요. 네. 이제 15명이 나왔습니다. 15명이. 예. 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하는 겁니까? 이제 설거지 해준 사람은 다 있고요. 예. 이제 나머지 작업 같은 건 제가 스스로 다 무게 재면서. 그것도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것으로 지정 그 종목이 있고 자유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제 어느 선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네. 이제 나머지는 창조예요. 자신이. 어느 선까지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과자를 만들어야 되고 네. 몇 종류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네. 초콜릿 네. 4종류 10몇 개씩 그리고 디저트 케이크 네. 마지빵 공예 네? 마지빵 공예라고요. 그건 뭡니까? 예, 마지펜이라는 거는 네.
설탕과 네. 아몬드를 이렇게 해서 으깨가지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찹쌀 덩어리 같이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물 모양을 만든다든지 네.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네. 뭐 꽃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지금 테이블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꽃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무 같은 그런 찰고무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꽃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아니면은 동물을 만들어라 하면은 동물을 만드는 그런 동물을 어떤 동물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 네. 자유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총 몇 가지를 하는 겁니까? 이번엔 6종류를 여섯 했는데요. 종류가 예. 무엇입니까? 양과자하고 양과자, 초콜릿, 초콜릿. 디저트 케이크, 그러니까 이제 식사 후에 예, 먹는 디저트. 접시에 케이크. 나오는 네, 디저트 케이크하고 네. 마지빵 공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예, 네. 그리고 설탕 공예하고 네. 주제 케이크라고요. 네. 케이크의 이제 작품, 이제 데코레이션을 네.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자 싶은 걸 표현해가지고 이제 초콜릿으로 장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전체 어떤 작품의 바란스를 보는 겁니다. 어떤 예술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꼭 케이크가 얹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그 설탕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케이크를 얹어야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빵이나 과자는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전부? 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혼자지요? 예. 출전한 사람이? 예. 각 나라에서 두 사람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요. 이제 각 나라에서 예선전을 치른 다음에 네, 이제 한 결승을 사람이. 치러서 네. 한 명을 뽑는 이게 겁니다. 금메달은 어느 나라 선수가 받았습니까? 이번에 금메달은 스위스 선수가 사람이. 땄고요. 네, 그리고요. 은메달은 오스트리아 선수가 따고 이제 동메달은 저하고 이제 일본 선수가 공동 3위가 돼가지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뭐 실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우수한 거는 아닌 것 같았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참관을 해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작품성이나 어떤 이제 맛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이 시합에서는 상당히 그 우세한 그런 경기를 했는데도 그쪽에 원래 이제 이 모든 케이크라든지 과자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으로 인해서 동양 쪽에 어떤 그런 큰 상을 주기는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었던 거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국제적인 시합에 편견을 심사위원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비공개 시합이 아니고 공개 시합인데 이제 그 관람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훈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동양인들이 앞에 이제 1시간에 10분 이상 서 있으면은 20점을 감점을 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붙여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선수한테만 그런 동양 선수한테만. 동양 선수한테만 왜 그렇습니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규정상에 선수와 관람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영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람자하고 대화는 안 하죠. 근데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선수한테 전해질 수가 있다. 남의 얘기하듯이 막 주고받는 얘기를 선수가 들으면 저건 뭐 저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선수가 듣고 고칠 수가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대회를 나가보면은 어떤 내가 생각했던 주제를 가지고 대회를 하면은 밖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은 그 대회에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수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자꾸 그 이의 제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뭐
금메달이나 동메달이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네. 그 주최 측의 섭섭함을 표시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실력을 쌓아서 더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좋은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동메달도 훌륭해요. 어때 그럼요. 보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게 네. 저는 최선을 다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다음에 나갈 후배 선수한테 네. 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메달을 먼저 받아놓으면 후배가 나가서 받을 메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다기보다 이제 부담이 되니까 예, 예. 아주 좋은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나가서 누가 은메달 받고 또 그 다음 후배가 나가서 금메달 받으면 점점 상승하니까. 아.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대회 준비는 2년 좀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해야 됩니까? 그래야 자꾸 더 해야 자기 것이 되고 네. 또 이제 노력을 안 하면요. 네. 이제 내가 하고자 한 만큼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뭔가 한다고 해도 또 이제 시간 같은 것도 다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군요.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 시합은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실수를 하면은 네.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이는 기능 대회이기 때문에 네. 손으로 다 직접 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작품, 네.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예술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에 익지 않으면은 네.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아드님이 메달을 이렇게 명예롭게 따기까지는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가 대를 이어서 제빵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언제 어떤 인연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 저희 그 아버님께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과자점에서 항상 만나고 예. 저희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예.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어차피 직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찾아갔었죠. 예. 제과점을. 예.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몇 살 때십니까? 그게 17살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그 직업도 하구나 마는데 제빵업계에 제발로 찾아가서 취직을 했다고 그러면 빵을 만드는데 굉장히 평소에 네. 뭐 관심이 있었다든가 빵을 좋아하신다든가 뭐 아는 분이 했다든가 뭐 연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그 이모님께서 네. 잘 아시는 그 제과 공장이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그 공장에 들어가게 됐고 네. 평소에도 저희들은 그 어렸을 때 네. 빵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 제과점 앞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했었어요. 예. 항상 보고 예. 구경이라도 실컷 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가면은 예.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지금 슬아의 자녀는 몇 분이십니까? 네, 그 3남매인데요. 네. 2남 1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영훈 군이 몇째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네. 그럼 아다드님이 빵 하십니까? 큰아이는 지금 영국에서 그 호텔 매니저먼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그렇군요. 경영. 네. 근데 그 둘째 아드님이 빵을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만들겠다. 네. 아버님은 반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찬성하셨습니까?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속으로 기뻤죠. 네. 본인이 한다고 그래서. 예. 근데 저희 그 집사람은 네. 뭔지 좀 아쉬운 감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큰아드님은 빵 만드는데 소질이 없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아, 본인이? 예. 만들게 해보긴 했는데요. 예, 아이들이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네. 방학 때는 꼭 한 일주일씩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는 공장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일주일을 하고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자기들 생활을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네. 그때 재미있었던 거는 저희 공장이 3층에 있었는데 네. 심부름을 시켜봅니다. 네. 가게에다. 네. 그러면은 큰아이는 하얀 가운 입고 네. 앞치마 창하고 이렇게 가게에 내려가지를 않고 네. 그냥 내려가서 뭘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네. 중간에 내려가면서 옷을 벗고 네. 앞치마를 벗어서 숨겨놓고 네.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제빵 그걸 배우고 있다던가 일한다는 것을 보이기 싫은 거죠. 예, 동네가 전부 자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심부름을 시키면은 네. 복장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빵 만들던 복장 그대로. 예.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네. 툭 치면서 야, 나 어때? 멋있지 않냐고 예.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예.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참 옛날에 제 모습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예, 그래요. 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 우리 영훈 군께서는 아버지가 그 제빵 공장에 와서 일을 좀 해봐라, 아르바이트를 해라. 가서 뭘 먼저 했습니까? 아버지가 뭘 먼저 시키던가요? 제가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예. 이제 뭐 바닥 청소하고 설거지. 제일 힘든 일들 있죠. 예. 근데 저는 별로 어렵게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더 좋게 기쁘게 일했었거든요. 예.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런 힘들고 하기 싫었지 않았냐 그러는데 예. 저는 그냥 공장에서 일한다는 그 자체로만도 기뻤어요. 예.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처음 이제 시작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빵을 만들거나 빵을 굽거나 하는 이런 것이 재미있어야 하는데 바닥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하는 것도 재미있었다니까. 예. 딴 걸 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싫어하는 건 특별히 없고요. 뭐든 해도 그냥 즐겁게 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제가 하는 일만큼 좋아하는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장래 희망 이런 거를 쓰잖아요. 네. 그럼 항상 제빵사가 되겠다. 예.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항상 썼고요. 네. 이제 이상하게 그냥 이제 자주 작업실에 올라가니까 네. 형들도 친절하고 빵 냄새도 좋고 네. 이제 거리감이 있다기보다 네. 항상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애들이 넌 커서 뭐 할 거냐? 뭐 하긴 임마 빵 구워야지. 그럴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빵 하나 달라는 애들도 있고. 예, 어렸을 땐 대부분 애들이 절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빵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하고 이제 퇴근, 소위 집으로 갈 때쯤 되면 빵을 한 봉지 싸가지고 가는군요. 그렇죠. 예. 그건 아버님이 주세요? 몰래 빼오죠. 그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하나씩 나눠주는구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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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힘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네. 되게 죄송하기도 한데요. 힘들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 때. 예. 네.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새벽 4시에 저희들은 일어나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아침 8시 반쯤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점포를. 네. 그래서
빵 한 가지를 만드는데 최소한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4시에 일어나야 되죠. 네. 그런 이 부모의 생활을 네.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네. 항상 지금도 어렵게 어려운 그런 직업이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죠. 아버님은 이 제빵, 소위 빵을 만드는 기능인으로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예,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과점에 들어갈 때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갔었지만은 네. 제가 해보면서 네. 네, 그 매력을 느꼈고요. 네. 또 하면서 제가 스스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시대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었고요. 예. 하얀 가운을 입고 일단 직장에 출근해서는 가운을 퇴근할 때까지 벗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잠깐 볼 일이 있어도 네. 가운을 입고 갔었고요. 이 남들이 처음에 볼 때는 하얀 가운을 입고 버스를 타니까 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네. 많이들 쳐다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었어요. 제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저는 네.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 아버지가 보시기에 예. 아드님의 제빵 재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은 아버지를 이기려고 해요. 예. 가끔 가다가 잔소리도 좀 합니다. 아버지한테 예, 저한테도요. 어떤 잔소리를 그러니까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네. 저희들은 그 외형적인 면에 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보기 좋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은 뭐 고객들께서 시각적으로 네. 구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품을 저희들은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내용적인 거에 좀 더 충실하고요. 네. 어떤 그런 이 모양 쪽에는 네. 고객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케이크는 뭐 과일이 들어가는 케이크라면은 사과가 들어가는 케이크라면은 사과가 장식이 주가 되고 네. 그래서 고객이 장식품만 봐도 이 케이크는 사과로 만든 케이크구나 네. 아니면은 저 케이크는 밤으로 만든 케이크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재나 주제를 분명하게 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시대만 해도 그렇게 소재도 많지 않았지만 네. 우선 그 겉 모양에만 신경을 썼죠. 또 하나는 케이크를 잘랐을 때 네. 속의 어떤 디자인까지 생각하면서 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게 많이 있죠. 단면도라 그러죠. 네. 케이크를 잘랐을 때 속에 충전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모양이 제대로 돼야만이 고객이 드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실 수 있다. 이런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 영훈이가 그렇게 저한테 이제 가끔 잔소리를 하죠.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만들었는데 아드님은 속까지를 생각하는 단계에 갔군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 시대하고는 좀 달랐었지만은 그 체계적으로 배워왔던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참 좋은 교육을 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빵 기술을 아버지한테서 배우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프랑스에서 제가 학교를 폴란드에 가서 본고장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군요. 네. 몇 살 때 갔습니까? 이제 고2 때 프랑스를 갔습니다. 중1이 이제 중1 때 중1 때 폴란드에서 이제 살다 오면 이렇게 조금씩 한국말하기가 아닙니다. 얘가 말하는 건 고1 때 이제 불란서 갔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13살 때 갔거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끝나자마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6학년 끝나자마자. 중1이요. 중1이요. 지금 중1 때 예. 영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때 빵 아니요, 공부했습니까? 그때는 그냥 중학교를 영국에서 나온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도 이제 기술자시고 네.
이제 저도 이제는 기술자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외국으로 많이 연수를 가셨을 때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언어셨고요. 말이다. 예.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얻어오고 싶은 만큼 못 얻어오신 거예요. 네. 이제 아무리 가이드 있어도 그 특별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100%를 얻고 싶은데 뭐 많아봤자 50%밖에 못 얻어오시니까 그게 되게 또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왕 재활 시작할 거면 네. 이제 언어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저를 이제 그런데 영국에 가면 영어를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불란서라는 나라는 영어를 안 해요. 예, 안 하죠. 그런데 영국에 가서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3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배웠을 것 아닙니까? 예, 4년 동안. 4년 동안 그 불란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란서에 가서 이제 그때는 제빵 학교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말이 안 통해서 어떡합니까? 그냥 부딪혔죠. 예, 그냥 그 부딪힌다는 건 이제 본인의 생각인데 예, 그 학생은 배우러 왔기 때문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겠다고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도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얼마나 거기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되든가요. 한 1년은 조금 1년. 짧았던 것 같고요. 예. 한 1년 반 정도 1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선생님의 정도 말이 들려요? 들리기 시작하고 또 근데 그게 신기한 게요. 네. 사람들마다 말투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네. 그 선생님한테 계속 듣다가 네. 다른 선생님한테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 파리에서 제과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뭐 신문에도 나고 뭐 그랬다 그래요? 예. 어떤 일로? 이제 대회를 예. 여러 번 나갔었거든요. 아, 파리에서도? 예. 이제 리옹이라고 네, 남쪽에 리옹. 있는 도시인데 예. 거기서 재활 공부를 했고요. 예. 이제 파리에 있는 대회도 나가봤고 여러 아. 군데에서 이제 대회를 나가. 그럼 제과 학교는 파리에서 다닌 게 아니고 리옹에서, 리옹에서 다녔군요. 근데 시합은 파리에 와서 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도 하고 리옹에서도 하고. 뭐, 근데 그 신문에 날 정도면 그때도 성적이 대단히 좋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1위를 했습니다. 예. 1위를 했는데 그 리옹이라는 도시가 그 뭐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뭐 10대 레스토랑이 6, 7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된 네. 곳이고요. 케이크도 이 과자 부분에서도 상당히 자존심들이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제가 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서 대회를 했는데 그 동양인이 조그마한 동양인이 그 이제 그 프랑스인들하고 같이 대회를 해서 우승을 하니까 상당히 좀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얘기입니까 지금? 영훈 이야기죠. 아, 영훈. 예, 그래서 신문에 이제 이렇게 크게 일어 났어요. 이제 그 동양인이 프랑스 리옹에서 리옹 제과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거는 참 그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했다 해서 이제 기사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불란서에서 시합에 나갈 때는 심판이라든가 이런 사람 편견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 불란서 학생들을 다 제치고 우승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불란서에서 그 제빵 공부를 할 때 예. 어느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까? 불란서 사람들만 예, 옵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고. 예. 예, 이제 각국적으로 이제 많이 모이긴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좀 있어요. 아, 나이가 예. 많다. 대부분 다 제 나이 또래였고요. 예. 그때가 이제 제가 17, 18살 아, 때니까 다 나이 또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보다 5, 6, 뭐 많게는 10살, 15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유학 생활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어렵고 혹시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방황을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어려웠던 적은 이제 사실 영국에는 이제 저희 형이랑 같이 유학을 갔고요. 아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막내였고 제 위로 다 형들이 있었고 네.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내였으니까 쫄쫄 따라다니기만 했잖아요. 네.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네. 그냥 보는 것밖에 없었지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로 이제 혼자 떨어지게 될 때 네.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면 내 옆에는 아무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혼자서 딱 떨어졌으니까 내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내 혼자 자신 컨트롤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어렸을 때니까 또 나이 많은 사람들 만나도 조금 말을 좀 막 하는 것도 또 있고 좀 버르장머리 없이 들리는 말들도 있었을 거고 네. 그때는 몰랐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많은 그 제빵 기술을 배웠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다시 아버지 밑에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이것이 잘못됐다, 뭐 아버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참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은 그런 건 있었는데요. 예. 또 그러면서도 또 많이 혼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외국에서 배웠는데도 네. 이제 아무리 기술 배운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배운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잘못 배운 것 같다, 내가 맞다고 아버지한테 우겨대니까 네. 아버지 아니라고 하면서 또 여러 번 혼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와 뭐가 틀립니까? 이제는 그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까지 딴 아주 당당한 제빵사가 됐습니다. 저는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는 외국에 나와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인데 네, 그래도 예, 아버지의 실력이 월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기술자 입장으로 네.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예, 이제 생각도 다른 분들이랑 조금 틀리시고 많이 젊은 사람들한테 열려 있고 이제 자신의 개발이라기보단 우리나라 제과업계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또 만들어야 되고 네.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어떻게 다 어려운 것도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게 되게 큰데요. 예. 네, 기능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영훈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든 저희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예. 손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기능인이다. 그러면은 그 기능인은 충분한 경륜과 경험이 있어야만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영훈이는 아직 아마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공부를 해야 아주 훌륭한 우리 그 제과인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를 더 하러 이제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충분한 경험이 쌓여야만이 그 우리 본인의 기술뿐이 아니라 많은 우리 업계 기술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지금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은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 들을 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기능올림픽 나와서 상도 메달도 따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되게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기능올림픽으로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이 배워서 더 여러 대회도 나가가지고. 그럼요. 지금 나이가 있는데 벌써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빵을 먹는 입맛이 틀립니까? 예, 조금 틀리긴 한데요. 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향, 예를 들어서 딸기 맛이다 하면 그 향이 되게 강하고 네. 또 달아요. 네. 이제 디저트로 먹는 경우에.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여러 곳에서 이제 먹기 때문에 네. 또 너무 또 향이 강하면은 네. 맛이 너무 강하면은 또 좀 그걸 조금 뭐라고 하냐. 그런 거부감이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테크닉인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네. 그 제품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네. 어떤 변형을 주고 어떤 맛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경륜과 경험이 필요한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 입맛에 맞게끔 맞춰가는 그런 테크닉들이 필요하거든요. 제품이라는 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율이 잘 맞아야만이 제품이 되거든요. 그냥 뭐 설탕을 많이 달게 하고 싶다 그래서 설탕만 연다고 해서 제품이 되지가 않거든요. 또 형태가 유지가 안 되고 모양이 안 잡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죠.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분 부자분께서 이 빵을 만드시는 모습은 어떤가? 저희들이 좀 보고 싶네요. 예? 예. 어떤 모습으로 두 분이 어떻게 빵을 만드시는가? 쌀벌하죠. 빵을 만드는 것이 살벌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두 분이 의견 다툼이 많은 모양인데요. 보니까. 아닙니다. 예? 이 제빵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저는 이제 이 커스터드 크림빵인데요. 네. 이제 구워놨을 때 네. 잘 떨어지라고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네. 모양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비디오를 담아주셨어요. 저는 뭐 하는 겁니까? 피스톨레라고 네. 초콜릿을 녹여가지고요. 네. 이제 케이크 위에 뿌려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다 모양을 내는 겁니다. 예. 이 주름이 주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촘촘히 아무나 부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온도라든지 그런 데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네. 초콜릿으로 덮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양도 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나비는 아니고요. 조금 저건 지금 설탕공에 준비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설탕을 끓여서 네. 지금 이제 그 나비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용접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탕을 두 개를 녹여가지고 붙여야지 아하. 있거든요. 지금 저 과정은 설탕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자꾸 이 당겨줌으로 인해서 네. 색의 변화가 생깁니다. 색 변화가. 색이 변화. 그러면서 공기를 자꾸 주입해 줌으로 인해서 네. 광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것도 무조건 당기는 게 아니라 당기는 횟수를 어느 정도 본인만의 그 생각을, 본인만의 어떤 그 횟수를 맞춰서 해야 돼요. 지금 저거는 이제 밑에 틀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지금 이렇게 틀에다 붓고 있고요. 네. 기둥 세우는 거예요, 지금. 기둥이요? 예, 이제 설탕으로? 예. 저게 순수 설탕입니까? 예. 드셔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그 빵이나 과자인데 못 먹는 걸 만들어서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바에야 무슨 집을 짓든지 공작품을 만드는 게 낫지 먹지 못하는 거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걸 먹긴 먹는 건데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고기가 좋으니까 조각 같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몰라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아까워서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저런 작품을 만드는 데는 이제 저 정도 만드는 작품 한 2시간 정도 2시간밖에 안 걸리죠. 조금 더
크게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저 케이크들은 전부 장식이 초콜릿입니다. 나는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근데 그 설탕으로 이렇게 조각품처럼 이렇게 과자를 만드는 것은 아버님은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드님은 아주 선수이실 것 같고. 예. 그쪽으로 또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아하. 예. 예술적인 감각이 아유, 좀 뛰어난. 근데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까? 야단이 더 많았어요. 그래요? 칭찬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이 말씀한 걸 들은 게 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혼났죠. 재발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중학교를 나오고 제빵학교를 나왔단 말이죠. 그 같은 또래 친구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했을 거예요. 대부분 군대 갔죠. 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학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학력 가지고 뭐 좀 난 왜 대학교를 안 나오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학력을 중시하는 데가 많은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말이죠. 네, 그래서 저번엔 한번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요. 예. 이제 그 친구 부모님이 예. 너는 뭘 하냐고 그렇게 어떤 공부를 하냐고 물었을 때 전 지금 빵 공부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그래 그럼 대학교에서 빵 공부를 하니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초졸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영국에 갔다 프랑스에 가서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그런 거는 조금 저도 느꼈어요. 학력을 조금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요.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어느 대학을 나온 학생들보다 더 떳떳하고 오히려 그럼요. 자신감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 김영훈 군 같은 기능인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자주 만납니까? 예, 자주 만납니다. 예. 친구들을 자주 만나면은 주로 뭘 합니까? 여가에? 뭐 보통 애들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요? 예, 뭐 상세하게는 뭐 설명드리기가 힘들고요. 예. 노는 것도 뭐 뭘 하든 그냥 뭐 즐겁게 하고 놀 땐 또 화끈하게 놀고 네. 일할 땐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편하게 놀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 더 열심히 하니까 쉴 때는 더 마음 편하게 눈치 없이 그냥. 그 이번에 메달을 따고 왔을 때 주위의 반응, 친구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친구들이 이제 야, 내 주변에 예.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또 그러면서 빵 하나 주고.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이제 빵 때문에 가까이 한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이제 어렸을 때 얘기고 예. 이제 커가면은 빵 하나 때문에 친구가 뭐 우정을 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그냥 가는 것보다는 빵을 들고 가서 하나 주는 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일일지도 몰라요. 예.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빵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아버님께서 좀. 예, 제가 평소에 항상 이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모든 제품은 정성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성. 옛날에도 이래 우리 김치를 하나 담아도 네. 손끝에서 맛이 난다고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성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어도 제맛이 안 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뭐 직원들이나 우리 영훈이도 제가 항상 그 나무래는 이유는 실수를 했을 때는 나무래진 않습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품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한눈에 보입니다. 하하. 예. 그래서 영훈이가 그 좋은 기술을 갖기를 바라는 그 원인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정도 경험 제품만 봐도 정성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네. 예, 최고의 정성, 그 정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저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영훈 군은 빵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아버님처럼 마음이 필요한 겁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요. 네. 일단 자세가 일단 돼야 되고 네.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제 제품을 만들 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이제 고객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고객을 나같이 생각을 해야 내가 진짜 정성껏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내가 안 먹는다고 하고 너무 성의 없이 해버리면 네. 당연히 팔리긴 하겠지만 제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아하. 항상 좋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내 마음이고 그러기 위해서면은 이제 하나하나 신경을 다 사실 일하다 보면 잠깐 한눈 팔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예, 또 힘들고 그럼 사실 한눈도 팔게 되고 그래요. 쉬고도 싶고. 예, 그러다 뭐 캐러멜이 탄다든지 뭐가 네. 타고 그러는데 뭐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하면은 좋은 제품이 나오고 고객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는 네. 저희 그런 그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저희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네. 그리고 옛날 우리 그 떡과 네. 제과가 접목되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요즘 갈수록 그 이제 제품들도 우리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저희 제과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것을 찾아가는데 네. 상당히 우리 기술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라파에서 공부하신 우리 아드님은 우리 떡을 빵과 접목시킨다던가 아니면 우리 고유의 떡 문화를 구라파에 가서 김영훈 군이 배워오듯이 외국에다가 그 소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벌써 몇 번 그렇게 했죠. 대회 나가면서 예. 이제 쌀 뻥튀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캐러멜화 시켜가지고 케이크에 넣어서 예. 케이크를 먹을 때 이제 바삭거리는 맛도 나게 하고 떡을 넣어서 쫄깃한 맛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케이크 속에 떡을 넣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네. 여러 대회 이제 구경도 나가보고 그러면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쌀뻥튀기를 쓰고요. 네. 또 뭐 어디서 뭐 똑같은 것도 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똑같이 쫄깃쫄깃한 것도 또 넣어서 대회에 나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소재 개발의 이제 그 차이인데요. 네. 요즘은 많이 우리 거를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 마인드가 많이 바뀐 거죠. 예. 우리 기능인들도 지금 영훈이가 이야기하는 쌀뻥튀기 같은 것도 네. 거기에 뭐 초콜릿과 카라멜을 섞어서 안 돼라는 법이 없죠. 네. 그걸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끔 맞춰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네. 그런 연구들을 지금 많이 했고요. 영훈이가 지금 국제대회 그 여러 차례 나가면서 전부 다 우리 그 소재를 가지고 대회를 나갔어요. 네. 뭐 산모로 즙을 가지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술을 외국 술을 쓰지 않고 이강주라는 그런 술을 사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또 아까 이야기하는 그 쌀뻥튀기 같은 그러면 우리 한과에도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서양화 시켜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빵 만드는 기술을 도입해서 빵을 많이 국민들에게 보급하게 됐다는 것만큼이나 우리 것을 또 외국에다가 이렇게 보급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빵만 먹으면은 그러면은 떡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걱정이 또 있어요. 노파심입니까? 우리 김영훈 군 다시 한번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제빵 분야의 메달을 따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끝으로 한마디 들어보기로 하죠. 저는 이제 저희 가게를 먼저 생각하다기보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네. 사실 우리나라 제과가 네. 실력적으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많이 안 알려졌다는 것 뿐이지 실력적으로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면도 많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과가 세계적인 수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가 원하는 거고, 그러려면 제 혼자 힘으로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제 다음으로 나갈 후배들서부터 이제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제과를 하는 분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해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거지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최종 목표예요. 앞으로 그 메달의 길은 열어놨으니까 우리 그 김영훈 군의 후배들이 22세까지 출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능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김 군의 후배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메달을 계속 따고 또 그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종합 우승도 여러 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빵 분야만은 그냥 단단하게 우승을 계속하면 외국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한국 제빵 다시 보겠죠. 그렇죠? 예. 그 아버님은 지금 이런 얘기만 들으셔도 흐뭇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드님이 만든 빵만 아버지의 빵만 아드님이 먹고 컸는데 아들이 만든 것을 좀 드시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꼭 그 제품을 만들면은 첫 시식을 제가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또 같이 연구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러죠. 그럼 아버님의 빵 입맛에 맞게 자꾸 빵을 만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기 입에 맞게 세계적으로 빵을 자꾸 만들게.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맛의 깊이는 그 세계적인 맛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직도 입맛이 아버지가 지금 아드님에게 압력을 놓고 있어요. 네. 아마 오늘 밤에 좀 근데 아버지 입맛에도 맞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맛을 봐도 입맛에 맞고 이런 빵도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최고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면 되죠. 이 누구나 그 편하고 그 쉬운 길을 선호합니다. 그런 요즘 그 대를 이어서 참으로 어렵다는 그 기능인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아버님과 아드님, 앞으로 그 우리나라 제빵업계의 큰 그 기둥이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